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18년도 3회차 2018년 4월 14일 날 진행했던 저희 9번째 동영상입니다.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A형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명함이 나오니까 비즈니스 상황, 비즈니스 매너라는 걸로 나눠지고 있죠. 1번,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은 가급적 자신의 명함과 구분하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상대방의 명함을 접거나 부채질하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맞죠? 3번, 상대방의 명함에 어려운 한자가 있을 경우 정중하게 들어봐도가 아니라 물어봐도죠. 물어봐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네, 맞죠. 4번, 만약 명함이 없을 경우 공손하게 사과하고 상대방의 근무지에 우편으로 발송도록 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등을 연락처 등을 이름 또는 연락처 등을 적어서 메모로 전달하는 거를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편으로 발송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5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명함을 데이터. 자, 이 테이블이죠. 테이블. 이거 왜 데이터로 썼나 모르겠네요. 테이블 위에 놓고 상대방을 지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년도에 적어놓은 문제다 보니까 오타가 되게 많네요. 양해 좀 바랍니다. 22번. 다음 중 악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악수 예절에 대한 것 중에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악수는 보편적으로 오른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맞죠. 2번. 여성의 경우 남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남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할 수 있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지위의 영향을 받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그대로 하게 된다면 신입 여사원이 가가지고 사장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한다? 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이번 지위고하,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지위고하의 영향을 받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악수는 고에서 저로 가죠. 높은 것에서 아래로. 국가원수, 왕족, 성직자 등은 보편적 악수 예절에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악수를 하면서 허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례상 공손함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점 때문에 수월한 문제였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테이블 매너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테이블 매너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물어봅니다. 1번, 상대방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사 중에는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잘못됐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옛날부터 밥 먹는 시간에는 밥만 먹어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대화를 자제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식사는 즐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맞죠. 특히나 문제에서 국제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을 먹는다 라는 관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식사를 즐긴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1번이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자, 이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의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맞죠? 2번,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맞아요. 맞아요. 정책적 소비자. 3번,
소비자 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잘못됐죠. 소비자 전문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모여서 조직한 단체를 말합니다. 라는 게 소비자 단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등록제로 움직이게 되는, 운영되고 있는 게 소비자 단체죠. 자, 이렇게 보면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상 명시된 물품 등에 대한 표시의 기준, 자, 표시의 기준 제10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가공공정의 개요 및 물품 등의 제조 원가. 맞아요? 네, 제조 원가라는 거는 표시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죠?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가 제조 원가 공개하라니까 기업 비밀이라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표시된다는 건 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올바른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죠. 네 가지가 다 표시돼야 됩니다. 표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라고 되어 있죠. 안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몇 조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해당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 맞죠. 이거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수집 제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번 개인정보의 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술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건 뒤바뀌었죠. 개인정보의 실명 처리보다는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실명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술과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라는 관점이 오히려 맞는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의 보기의 내용은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익명 처리에 대한 내용. 나머지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개념만 딱 알고 계신다면.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고유 식별 정보의 범위. 자, 고유 식별 정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가.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경우는 딱 네 가지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딱 네 가지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데나 다 쓰이잖아요. 저희가 계산서를 끊어도 쓰셔야 되고 전부 다 표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기 때문에 고유 식별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네 가지. 자, 다음 문제. 실무론 7장 문제 오랜만에 보네요. 교육훈련기법 중 역할연기 교수법. 자, 역할연기 교수법. 저희가 알고 있는 롤플레잉이죠.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교육 훈련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 맞습니다. 이거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번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맞습니다. 역할 연기를 하는 거 배역도 정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일정 부분에 대사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소요되죠. 3번 다른 방법과 병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이거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이건 롤플레잉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4번 역할 연기를 진행하는 강사의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5번 학습자들을 단순히 기계적인 청취자로만 길러낼 위험성이 높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강의법, 강의식 교수법에 해당하는 단점 내용이죠. 5번 같은 경우가 롤플레잉에 대한 단점이 아니라 자, 이것도 구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저희가 일방적 전달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그게 강의식 교수법이잖아요. 그렇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프레젠테이션 4P 분석과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발표장 위치, 발표장의 배치와 발표자의 위치, 발표장의 형태, 시설 확인. 자, 이 중에 마이크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조명도 있고. 자, 그러면 4P. 알고 계시는 뭐예요? 네, purpose, 목적, people, 교육생, place, 교육 장소, 마지막에 preparation, 준비잖아요. 3번의 패션은 열정은 아니겠네요. 그럼 네 가지 중에 위에 보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네, 전부 다 place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place. 자, 이렇게 보면 답은 place, 장소, 교육 장소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이래서 좀 죄송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시 다음 보기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할 경우로 사용하여가 아니라 사용하여야 할 경우로 가장 적절한 거. 유독 이 10번째 동영상에 오타가 너무 많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 둥글게 돼 있죠. 네, 저희가 뭐 파이 도표, 이렇게 순환되는 도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번 순환, 주기를 표현하고자 할 때, 2번 위치, 단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 3번 성장, 상승을 표현하고자 할 때, 4번 공통, 특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5번 확산, 하위 분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자, 위에 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 화살표가 돌잖아요. 네, 화살표가 도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뭡니까? 네, 순환, 주기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다 풀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앞서 했던 7번째, 8번째 영상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굳이 어려운 문제 없이 특히나 실무로 5, 6장에 나오는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마저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실무론 30문제를 보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한 6, 7문제 라고 본다면 실제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그 아래쪽을 좀 보고 있는 그 정도의 중하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2018년도 4회차로 갈 겁니다. 4회차 5월에도 시험이 진행됐었죠. 그 문제 풀이 과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